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박정훈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그 꽃사진 촬영을 해보고 싶어서 직접 시장에 가서 꽃도 좀 구입해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피디님, 네. 우리 그 아까 꽃 사온 거 물에 잘 넣어놨죠? 네, 물에 잘 넣어놨는데 저희 그 전에 꽃 촬영하기 전에 이거 다른 촬영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독자분께서 아주 긴급하게 저희한테 질문을 주신 건데요. 긴급 질문이요? 네네. 사진을 좀 오랫동안 촬영을 하신 분인데 요즘 들어서 사진 촬영이 재미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 촬영하면서 좀 뭔가 일하는 것처럼 뭔가 번아웃이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촬영에 대한 번아웃.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실장님의 번아웃 극복기 이런 거를 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촬영을 해볼까 해요. 전화 꺾기?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 드리면은 사진 촬영이 재미없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나요? 근데 이게 나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사진 촬영이 재미없다고 느낀 적이 사실은 거의 없어가지고 사진 오히려 초기에 한 두 번 있었어요. 촬영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꼈던 때가 한 두 번 있었는데 그때 좀 마음이 좀 괴로웠죠. 왜 그러냐면 늘 하던 거 특히나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제가 필름 카메라로만 계속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 이유도 이후에도 이제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계속 하다가 특히나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와서 촬영량이 많이 늘었어요. 필름을 사용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하루에도 최소 1, 200컷씩 계속 촬영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하기가 싫어지는 마음이 들면서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약간 번아웃이었던 것 같은데 그랬던 때가 마지막이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고 그 이유는 사실 지금도 촬영하는 건 알잖아요. 워낙 재밌어 해서 상업 사진을 할 때는 클라이언트랑 어떤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고 그 상황이 좀 힘든 건 있어도 촬영하는 것 자체는 워낙 재밌어 가지고 근데 또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촬영하다가 번아웃은 왜 온 걸까요? 근데 PD님도 영상 촬영하다가 좀 비슷한 느낌 받아볼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비슷한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막 실력이 너무 안 는다라고 느껴져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나 비슷한 사진만 찍고 비슷한 이미지만 만들어 가는 것 같고 막 이래서 약간 더 찍는 게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좀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더 사진 촬영하는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좀 동력이 좀 끊겼다고 느꼈을 때 그때였던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번아웃 오신 분도 좀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네. 사진이 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그때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진과에서 사진 수업도 다 들었었고 주변의 선후배들한테도 스킬적인 것도 다 물어볼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스킬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교수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제가 이제 고민을 얘기를 드렸더니 그때 이제 졸업한 이후에 교수님한테 연락드렸더니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의 유명한 사진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대학 강연에서 특별 강연 같은 데서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 중에 슬럼프 왔을 때 어떻게 하냐고 교수님은 슬럼프 안 왔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교수님 답변이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자기는 원래 평소에 하루에 필름을 2통 들고 나가서 그걸 다 찍어야 집에 들어오는데 슬럼프 때는 4통을 들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촬영량을 더 늘렸다고 해서 그 얘기를 또 제가 물어봤던 교수님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억지로 좀 촬영량을 처음엔 좀 늘려봤어요. 근데 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가뜩이나 찍기가 싫은데 촬영량을 2배로 늘려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근데 반면에 그거를 촬영량을 2배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나 피사체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평소에 뭐 제가 꽃 찍는 거 좋아하지만 꽃을 그냥 한두 컷 찍고 끝냈다 그러면 이제 한 3, 4컷, 5컷, 뭐 6컷, 뭐 각도도 다르게, 뭐 아웃포커스에 대한 느낌도 다르게, 뭐 앵글도 좀 다르게, 뭐 가로로만 찍던 사진을 세로로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뭐 빛의 방향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량을 늘리다 보니까 내가 그 한 상황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촬영량을 좀 늘리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촬영 주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미리 뭐 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사진 촬영량을 늘리려면 그냥 무작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뭐 무작정 막 나가갖고 셔터를 누른다고 그거는 사실 의미 없이 셔터를 누르는 거고, 좀 의미 있게 촬영량을 늘리려 그러면 촬영 주제 선정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 같은 경우는 우선은 내가 관심 있는 거, 혹은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걸 주제로 잡을 수도 있고, 아직 뭐 내가 좋아하는 거나 관심 있는 거를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사실 사진 찍는 사람이라면 처음에 누구나 한번 주제로 잡아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빛을 뭐 어두움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상황을 찍어본다든가, 아니면 뭐 거울이나 아니면 반사체에 뭔가 반영된 상황을 찍어본다거나, 아주 뭐 쉽고 그 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우선 주제를 좀 하나만 정하면 좀 힘들고 한 2개 정도 정해서 그 2가지들을 좀 찾아가면서 사진을 좀 찍어보면, 그러면 좀 주제 정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주제를 찍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찍고 싶은 주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를 집중해서 찍다 보면. 그렇게 해서 내가 촬영하려는 어떤 주제를 좀 정하고 촬영하는 거는 좀 슬럼프 극복에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촬영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촬영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촬영 방법은 다양하죠. 그러니까 주제를 내가 뭘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촬영 방법이 되게 달라질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원래는 풍경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했어요. 막 야경 찍고 막 새벽에 나가가지고 막 한강 다리 찍고, 뭐 안개 끼거나 좀 흐린 날 있으면 그날은 무조건 카메라 들고 나가가지고 도시 막 종로 나가고 막 테헤란로 나가서 사진 찍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찍는 사진 훨씬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주제가 그 스튜디오 안에서 찍는 그런 스틸라이프 스타일의 꽃으로 바뀌면서 밖에 나가지 않고 이제 죄다 그냥 스튜디오 안에서 찍는 사진으로 사진 촬영 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상업사진 일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도 됐는데, 이게 내가 주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뭐 촬영 나가는 시간대도 달라질 거고, 그 주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카메라 렌즈도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사진 촬영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또 번아웃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밥도 왜 늘 똑같은 밥만 먹으면은 지겹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처럼, 사진도 늘 똑같은 주제를 똑같은 방식으로만 찍다가 새로운 주제를 새로운 방식, 새로운 렌즈를 가지고 또 촬영을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새로운 즐거움이 생기고, 거기서 또 촬영에 대한 자연스럽게 새로운 스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정말 내가 해볼 수 있는 거를 다양하게 다 촬영을 해봤고 주제도 되게 다양하게 다 해봤고 촬영량도 이미 다 늘려봤어. 근데 도저히 뭔가 아직 그냥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계속
이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거를 해봐야지 어떤 면에서 사진에 좀 진정한 재미를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원래 포트폴리오 좀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항상 얘기하죠. 누가 사진 한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만들 생각부터 한번 해라.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그래야 사진이 진짜 재밌어지거든요.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면. 저는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럼요. 포트폴리오를 제가 생각할 땐 사진을 하는 사람, 뭐 그 외에도 왜 시각적인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준비를 하는 게 어쨌든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특히나 상업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뭐 정리해 놓으면 그게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니까. 뭐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이게 두 개로 나뉠 것 같아요.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냐, 그러니까 개인적인이라는 건 개인 작업한 포트폴리오냐, 아니면 그 상업 일을 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냐, 이렇게 두 개로 나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개인 포트폴리오는 첫 번째는 자기가 보기 위한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업들을 해왔고, 그리고 어떤 사진들을 뭐 찍어와서 어떤 주제들을 갖고 사진을 찍어왔고 해서 일단 첫 번째는 자기가 뭐 전시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다든지 해서 우선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우선은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가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포트폴리오를 보여줘서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이 첫 번째 개인 작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고, 상업적인 포트폴리오는 사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 포트폴리오를 갖고 이제 일을 달라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니까 그 클라이언트마다 보낼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기 위해서 내 다양한 뭐 작업들, 뭐 스킬들, 내 감성들이 녹아 들어간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만드는 포트폴리오가 있겠죠. 근데 이 포트폴리오 작업이 생각보다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꽤 방대한 양의 여러 가지 사진들을 잘 추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사진의 어떤 순서나 배열도 맞춰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요거를 해봄으로써 내가 잘하는 것도 본인이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취약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기 강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진 같은 정리를 이제 할 때 내가 클라이언트가 좋아했던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좋아했던 이미지가 이렇게 둘 다 좋아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촬영하다 보면 발생하잖아요. 되게 많죠. 네. 상업사진 하다 보면. 그러면은 만약에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줄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넣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클라이언트가 좋아했던 이미지를 넣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뭐 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게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넣어야 일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100% 클라이언트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넣으면 사실 내 색깔은 다 빠져버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한 8대2 정도 비율로 클라이언트가 좋아할 만한 이미지의 포트폴리오를 8 정도 넣으면 한 이 정도 비율은 그래도 내 느낌을 낼 수 있는 사진을 좀 섞어줘서 내가 잘하는 느낌도 좀 어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번아웃 얘기하다가 갑자기 포트폴리오 얘기가 이제 나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작업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번아웃을 극복하는 데 어쨌든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엄청 많은 이미지 속에서 이렇게 출력을 이제 이거는 뽑아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출력을 하면은 좀 이렇게 번아웃에 도움이 될까요? 그쵸. 혹시 지금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도 완전 디지털로 넘어온 이후에 사진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 같은 경우 약간 경계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필름 위주로 다 사진을 하던 시대에 다니다가 이제 졸업할 시즌쯤 막 디지털이 섞이면서 이제 디지털로 넘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사진은 무조건 종이로 뽑는 거였어요. 사진 무조건 종이로 다 뽑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항상 옆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항상 옆에 이제 조그맣게 출력하는 건데 보면 얼마 전에도 이렇게 종이 다 출력해 놨잖아요. 출력해서 이렇게 보는데 우선 이거는 액정이나 이렇게 디지털 화면으로 보는 것과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종이로 보는 거는 사진 자체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늘 이렇게 좀 뽑아놓고 좀 보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마음에 들면 조그맣게지만 이렇게 액자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진을 늘어놓고 볼 때도 이렇게 화면에서 썸네일 이미지 같이 작은 이미지로 보는 거랑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보는 거랑은 뭐 이렇게 뭐 이런 액자들 제가 자주 사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는 거랑은 사진을 보고 셀렉할 수 있는 그 감성 자체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액정으로만 보던 이미지를 출력해 놓고 정작 마음에 안 들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보여줄게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뽑았잖아요. 종이로. 그리고 마음에 들면 여기 있다. 그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크게 출력하는 거예요. 종이로 조그맣게 뽑아 보니까 괜찮았고, 그 조그맣게 뽑은 걸 보면 이렇게 크게 뽑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런 것들은 이제 확실히 실패하지 않죠. 그래서 늘 액정에만 있던 사진을 이렇게 실제로 뭐 크게도 뽑아보고 그 다음에 액자로도 만들어 보는 거는 요거는 사진을 진짜 더 재밌게 만들어 주거든요. 사진 찍는 걸 더 재밌게 만들어 주고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번아웃이 왔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번 작은 사이즈라도 실제 종이로 좀 출력해서 보고 그 중에서 또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럼 그거는 저렇게 좀 큰 액자 사이즈로도 한번 출력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사진은 이렇게 웹에서 보기 위한 카메라라기보다는 저렇게 실사 출력을 할 정도의 아주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비싼 카메라거든요. 사실 이렇게 출력 안 할 거면은 뭐 2천만 화소니 뭐 4천만 화소니 다 필요 없어요. 한 1,000만 화소 이하로 돼도 웹에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저렇게 이제 크게 실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뛰어난 바디, 뭐 해상도, 그 다음에 뭐 렌즈 이런 게 결국은 출력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이 좀 번아웃이 왔다 이러면 디지털로만 이미지를 보지 마시고 실제 종이로 한번 뽑아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번아웃 극복기를 얘기하게 됐는데 사진 촬영하시다 보면 당연히 뭐 재미가 없을 때도 있을 거고 특히나 뭐 실력이 더 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좀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뭐 촬영량도 좀 늘려가고
그다음에 안 해봤던 거, 뭐 디지털로 보던 것들을 이렇게 실사 출력을 해본다든지, 네. 혹은 뭐 카메라 좀 뭐 렌즈를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촬영하는 주제를 바꿔본다든지, 이런 방식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새로운 즐거움을 사진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뭐 보신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거나 뭐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사실 알잖아. 하나 사놓으면은 뭐 그 다음부터는 이거 사진 한 장 뽑는데 한 400원 꼴인데 400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즐길만 하잖아. 재밌게. 근데 액자도 사실은 액자도 요거 이케아에서 얼마? 이케아에서 한 1,500원, 2,000원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해서 재밌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찍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놔두고 보면 볼만 하잖아. 이제 액정으로 보는 거랑 많이 다르지. 근데 나도 이제 막 사진 좀 찍는 거 재미없으면은 그냥 보정해서 뽑아요, 그냥.